침체된 한국불교 포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전법 포교 조직이 공식 출범합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오는 7월 6일 동국대학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일제강점기 고불총림 백양사를 중창하고 조계종 종정으로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세운 만암대종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79주기 추모달의제가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광주 정광학원 15대 이사장으로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자공스님은 취임법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불타정신 구현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7일 출범한 상진스님 체제의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최초의 비구니부를 신설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펼쳐나갈 태고종 비구니 승단의 역할 확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침체된 한국불교 포교의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 규모의 대학생 전법 포교 조직이 공식 출범합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는 한국불교 미래 주인공 대학생 청년불자 육성을 목표로 오는 7월 6일 동국대학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한국불교중흥회 화두로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제시하며 그 첫 번째 과제로 대학생 전법 포교를 천명한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장 자승스님의 원력 속에 새 지평을 열어갈 한국불교사의 유례 없는 대학생 포교 전담 조직이 공식 출범합니다. 상월결사는 다음 달 6일 오후 1시 동국대학교에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불련 모임이 없으면 모임을 만드는데 우리가 협조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지도 교수에게 일정액을 지급해가면서 새로운 대불련 활성화를 하는데 이 상월결사가 선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법위원회는 전국 대학별 불교 학생회를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육성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비롯해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대학생, 일반인 등 각계각층의 전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본부장으로 위촉됩니다. 여기에 군종교구와 의료계열 등 특수계열 본부장 체제를 함께 갖춥니다. 이와 함께 각 교구 본사에서 추천한 230여 명의 스님은 지도법사 전법위원으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소속 학생회장들은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각각 위촉돼 지역 대학별 불교 학생회 포교에 전력하게 됩니다. 한국불교 대학생 포교의 중추인 동국대학교는 교원으로 구성된 28명의 지도교수 전법위원을 위촉합니다.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육성을 통해 불교 종립학교의 위상을 한껏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대학생들이 불교와 전통 문화를 다양하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학생 불자들의 신신과 학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학생 포교의 선봉에 서겠다는 원력에서 출발해 창립 200일 만에 한국 불교의 역량이 결집된 청년 전법 전담 조직을 출범하는 상월결사. 불교의 미래 청년 불자 양성을 통해 한국 불교 중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일제강점기 고불총림 백양사를 중창하고 조계종 종정으로 현대 한국불교의 기틀을 세운 마남 대종사의 가르침을 돌아보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남 대종사가 정화운동 당시 견지했던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도선언회주 미산 스님을 좌장으로 마남 종원 대종사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마남 대종사는 동국대 전신, 중앙불교 전문학교 초대 교장과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하며 우리 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경어, 용성, 석전, 망공, 하남, 만해, 퇴경 스님 등에 비해 스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해 아직 관련 박사 논문 하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종사의 가르침은 중생심과 자비행을 바탕으로 하며 정화 당시 화합을 강조했던 대종사의 신념 또한 여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가의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대비 원력, 두 번째는 화합 원융. 화합 원융을 스님은 불법성 삼보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화합 정신을 체득할 것이다. 제가 불자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스님들이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합 원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1955년 조계종 종정이었던 마남 대종사는 정권 차원의 급진적 정화 이후 종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를 환보역조라 꾸짖으며 종정직을 사임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세 개의 종조론이 존재하고 논쟁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정화 당시 마남 대종사가 주창한 점진적 해결에 대한 아쉬움 또한 상존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며 대종사가 추구한 화합의 가르침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 마남 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1914년부터 24년 동안 백양사 주지를 맡아 중창 불사를 완성하고 우리 불교의 첫 총림인 고불 총림을 일군 마남 대종사. 앞으로 백양사는 대종사의 가르침 집대성과 선양을 다짐했습니다. 백양사에서는 마남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대기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마남 스님 평전도 출간 준비 중입니다. 마남 문집을 비롯하여 법어와 시, 신문 자료들까지 모으는 광범위한 문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화 당시 점진적 해결을 강조했던 마남 대종사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스님이 남긴 화합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불교와 우리 시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 원적 79주기를 맞아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달해제가 열렸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어제 교내 정각원에서 만해 스님 추모 달해제를 열어 스님의 가르침과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렸습니다. 달해제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홍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양과 헌화, 행장 소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시 낭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관 스님은 동국 가족들이 정각원에 모여 만해 선사의 큰 뜻을 기리는 건 한평생 민족과 나라를 위한 헌신적 삶과 사상을 본받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일반일을 맞아서 이 동국대학교는 추모 주간으로 캠퍼스 곳곳에 남기신 시 문구들을 현수막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강렬하고 아름다운 시 구절들 이 동국인 모두가 또 엄미도 하고 또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윤재홍 총장은 동국대와 연관의 만해 스님을 생각한다면 동국정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며 민족과 불교 정신,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국권 회복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하고 큰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해 스님은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으로 동국대는 지난 2021년 정각원에서 첫 추모 달해제를 열어 올해로 3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77년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 정광학원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자공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불타정신 구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자공 큰 스님께서는 1979년 고성 스님을 계사로 3위대를 수지하셨고 1980년에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셨습니다.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법인 정강학원 제15대 이사장 소임을 맡게 된 자공 스님의 양력이 소개됩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에는 정강학원 발전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란 기대감이 묻어납니다. 스님은 두 차례에 걸친 중앙종회의원을 비롯해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광주 원각사와 화순만연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로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 펼쳐온 다양한 교육 사업은 스님이 이사장 소임을 수락하는 데 큰 경험치가 됐습니다. 정강학원은 교내 대승원 대법당에서 제15대 이사장 자공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이 고통을 해결하고 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종교가 필요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빈곤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임식은 정강학원 이사 스님들을 비롯해 동창회와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다발 증정과 취임사, 법어, 발언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교생이 모이지 않는 간소한 취임식이었지만 대신 스님과 오랜 세월 인연을 함께 해온 전국 각지의 불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스님과의 인연은 만년사 주지 스님으로 오실 때부터였습니다. 근데 오늘 정강학원의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만년사 신도님들과 함께 너무 큰 기쁨과 한이심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강학원이 우리 큰 스님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강학원은 만암 대종사의 원력으로 백양사와 송광사, 화엄사, 산암사, 대흥사 등 전남 지역 5개 교구본사가 재원을 출연해 설립했습니다. 저희 정광중고등학교는 그간의 역대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큰 스님들의 관심과 지원하에서 나날이 더욱더 발전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취임하시는 자공 큰 스님의 그간의 사회 경력과 또 수행력으로 봐서 분명히 저희 정강학원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학생 1,600여 명과 교직원 1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정광중고등학교. 자공 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맞이하면서 명문사학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포럼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외 소재 문화유산 실태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포럼 공동대표인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외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외 소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상근 이사장은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이제 입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해서 지금 국가유산 기본법안에 지금 5월달에 입법 제정됐는데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외 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특례법 이것도 지금 입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적극적으로 좀 촉진하고 의견을 개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호철 문화유산연구소 기일 소장은 지난 3월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전기 문신 김사문의 묘지석과 조선 후기 학자 이진상의 유학서 이학 종요 목판 일부를 처음 공개하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화유산으로 일본을 말한다의 저자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는 일본 문화유산의 실태와 한반도 유래 출토품의 현황, 그리고 사도강산 등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에 전력하는 일본의 의도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남지은 문화유산 회복재단 연구원은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등 중유럽 문화유산의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7일 출범한 상진스님 체제 태고종 제28대 집행부는 새로운 모습과 다짐으로 종단 위상 회복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총무원 직제 최초로 비구니부를 신설하면서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손잡고 펼쳐나갈 태고종 비구니 승단의 역할 확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임기를 시작한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종단 최초로 비구니부를 신설했습니다. 종단의 한 축인 비구니 승가를 조직화, 활성화하면서 총무원과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간의 징검다리 역할의 기능도 맡게 됩니다. 종단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중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비구니 승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인식 속에서 향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활동, 그리고 또 교계활동, 그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또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좀 이끌어졌으면 좋겠다. 태고종 비구니 승가는 전국 비구니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사회적 활동을 펼치면서 전법 포교에 부단히 정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는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주축이 돼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을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특히 생명과 환경, 평화, 인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머리를 맞대며 불교적 해법들을 제시해 사회적 반향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비구니 승가가 갖추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한국 불교의 위상까지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계종 비구니에서 그 정도의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걸로 압니다.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이렇게 서로 교류가 오랜 세월 이렇게 묵혀서 되는 일이라서 올해부터 해외 봉사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봉사와 그 나라와 불교의 교류. 따라서 태고종 비구니 승가도 국민 속으로 나아가 세계 속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비구니회 간 건립과 승가로만 묶여있는 비구니회의 종법상 기구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역량 확대가 종단 발전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체제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종단하고 함께 움직이는 비구니. 예, 이걸 지금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류대선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저도 또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함께 빛이 나는, 어차피 비구니가 움직여도 태고종이고 종단이 움직여도 태고종인데 함께 움직인다면 더 큰 태고종이 되지 않을까. 태고종 제28대 집행부가 종단 중흥을 위한 야심찬 4년 여정에 들어가면서 비구니 승가에 거는 기대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가 관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도서를 기탁했습니다.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은 김영섭 자비신행회 사무처장과 함께 광주 북구청을 찾아 5천만 원 상당의 아동서적을 문인 청장에게 전했습니다. 해청 스님은 학생들을 위해 도서를 기증한 이화영 자비신행회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원효 계곡에 위치한 전통사찰 원효사는 아름답기로 이름난 누각 회암루와 고려시대 부도 원효사 동부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내원사가 양산의 진산 천성산 자연환경 보존을 발언하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에서 진행된 산신제에서 내원사 주지 지도 스님은 천성산은 한국불교의 큰 스승 원효 스님의 사상이 깃든 불교 성지이자 세계적 습지 등 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생태계의 보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성산이 개발이란 미명 아래 훼손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의 힐링 장소이자 마음 수행 공간인 천성산을 끝까지 지키고 후대에 전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양산 천성산은 신라시대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 1000명이 득도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원효 스님이 대중의 화엄경을 설한 산 정상은 화엄벌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가 세계법왕 일북 서경보 스님 탄신 109주년과 원적 27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남 의령군 봉황대 일북사 경내 동굴법당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법회에는 일북문도중앙회 문장 해운 스님과 회장 정림 스님을 비롯한 임원 스님과 인연 불자들이 동참했습니다. 동참 4부 대중들은 한국불교 위상제고와 전법, 평화통일에 헌신했던 큰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일봉전자님 유품을 관람하며 후손들에게 일봉전자님의 흔적과 사상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집니다. 세계법왕 일북문도중앙회는 스님의 탄신일이자 원적일인 음력 5월 9일을 기해 해마다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3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